할머니, 제가 다시 걷게 해드릴게요. 시골 요양원 마당이 얼어붙었습니다. 10조 원 재산의 재벌 회장 앞에서 10살 소년이 웃고 있었어요. 세계 최고 의사들도 포기한 7년간의 하반신 마비. 그 앞에서 고아 소년이 치료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수행원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애가 미쳤나? 여기서 자란 고아래. 건방지게. 하지만 소년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회장의 눈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좋아. 성공하면 5조를 주마. 모든 사람이 경악했습니다. 5조.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소년의 대답이었어요. 돈은 필요 없어요. 할머니 눈빛이 너무 슬펐어요. 순간 마당이 고요해졌습니다. 대체 이 소년은 누구일까요? 왜 거액을 거절한 걸까요? 그리고 정말로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자, 그날 아침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날 아침, 시골 요양원에 검은 차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오성그룹 회장 오순자, 10조 원 재산의 주인이 기부 행사를 위해 방문한 거였어요. 요양원은 낡았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 삐걱거리는 마루. 하지만 어르신들의 웃음소리는 따뜻했어요. 10살 소년 민준이 마당에서 할머니 한 분의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오늘은 손님 오시니까 조용히 있어. 원장 박영숙이 당부했어요. 차에서 휠체어가 내려졌습니다. 60대 후반 여자. 화려한 옷을 입었지만 눈빛은 죽어 있었어요. 민주는 그 눈을 봤습니다. 요양원 어르신들에게서 수없이 봤던 눈빛. 삶을 포기한 사람의 눈. 기부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회장은 연단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휠체어가 계단을 오를 수 없었거든요. 비서가 대신 인사말을 읽었습니다. 오성그룹은 소외된 이웃을 위해. 하지만 회장의 표정은 무덤덤했어요. 마치 영혼이 없는 것처럼. 행사가 끝나고 회장이 정원에 혼자 있었습니다. 수행원들은 멀찍이 떨어져 있었죠.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다가갔어요. 할머니. 회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 뭐야? 할머니, 다리가 아직 살아있어요. 뭐? 죽은 게 아니에요. 잠들어 있는 거예요.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세계 최고 의사들이 포기했어. 내가 뭘 안다고. 민준이 휠체어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어르신들 많이 봤어요. 진짜 다리가 아픈 게 아니에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다치면 몸도 다친대요. 할머니 마음이 다리를 잊어버린 거예요. 회장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할머니 눈이 순이 할머니랑 똑같아요. 순이 할머니?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아무도 안 와서 혼자 외로워하시다가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는 그러시면 안 돼요. 아직 살아계시잖아요. 회장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7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누군가 자신의 외로움을 알아본 건 7년 전 그날 오순자는 차 안에서 초조했습니다. 딸 서연의 결혼식 늦으면 안 됐어요. 태호 씨, 조금만 더 빨리요. 운전기사 김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간 함께한 충직한 기사였어요. 네, 회장님. 제 시간에 도착할 겁니다. 순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서연아, 엄마가 간다. 그때 백미러에 검은 차가 보였어요.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너무 빠르게. 회장님, 저 차가. 쾅! 엄청난 충격.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유리창이 깨졌어요. 비명소리.
그리고 어둠. 순자가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어요.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온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다가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척추 손상이 심각합니다. 하반신 마비. 그리고 더 끔찍한 소식. 김태호 기사님은 현장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빨리 가자고 했으니까. 그날 딸의 결혼식은 엉망이 됐어요. 신부 어머니가 오지 않았으니까요. 일주일 후 서연이 병원에 왔습니다. 웨딩드레스 대신 검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엄마 때문에 다 망했어. 파혼당했어. 서연아, 미안해. 신랑 측에서 불길하대. 엄마 때문이야. 미안하면 뭐해? 내 인생 망했는데. 서연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국으로 떠났어요. 남편도 떠났습니다. 난 장애인 아내랑 못 살아. 이혼 서류를 던지고 갔어요. 30년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김태호의 가족도 찾아왔습니다. 살인자, 우리 아빠 돌려줘요. 어린 아들이 울부짖었어요. 평생 죄책감 안고 사세요. 순자는 정말로 그 저주 속에서 살았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김태호의 얼굴, 깨진 유리창, 비명소리, 세계적인 명의들도 고개를 저었죠. 물리적으로는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환자분의 의지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순자는 포기했어요. 걷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그렇게 7년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순자가 민준을 다시 불렀습니다. 정말 고칠 수 있어? 네. 하지만 할머니 마음이 열려야 해요. 순자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내 마음은 이미 죽었어. 7년 전에. 아니에요. 죽은 게 아니에요. 숨어 있는 거예요. 민준이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할머니 손 따뜻해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상했습니다. 이 아이 눈을 보면 믿고 싶어졌거든요. 좋아. 기회를 주지. 실패하면 넌 다시 요양원으로 돌아가. 네. 순자는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걷게 된다면. 거실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내 재산 절반 5조를 주겠다. 동생 오재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죠. 하지만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은 필요 없어요. 뭐? 할머니가 웃으시면 돼요. 할머니가 다시 웃으시면. 저는 가족이 없어서. 민준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한 번도 가족이 웃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할머니 웃는 얼굴 보고 싶어요. 순자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7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오재민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5조. 그건 자신이 노리던 돈이었으니까요. 복도에서 오재민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획을 앞당겨야 해. 저 꼬마 때문에 일이 꼬이고 있어. 다음 날 새벽 6시. 민준이 순자의 방에 왔습니다. 다리한테 인사하세요. 뭐? 안녕, 오랜만이야. 이렇게요. 미쳤어? 하지만 순자는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거절할 수 없었거든요. 안녕. 다리야. 그 순간 찌릿한 감각이 왔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뭐야? 느껴져. 맞죠? 다리가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매일 다리한테 말 거세요.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순자는 어색했지만 매일 아침 다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틀째 발끝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사흘째 발가락이 아주 조금 꿈틀거렸습니다. 설마 진짜? 직원들이 수군거렸어요. 말도 안 돼.
저 애가 뭘 했다고? 일주일째. 순자의 발가락이 확실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매일 아침 다리 마사지를 해줬어요. 노래도 불러줬습니다. 다리야, 안녕. 오늘도 잘 부탁해. 순자는 처음엔 민망했지만 이젠 기다려지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오재민이 움직였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저택에 왔어요. 번쩍이는 금시계, 기름진 머리, 명함엔 국제기공협회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기치료 전문가입니다. 전국에서 불치병 환자들을 고쳤습니다. 대통령도 저한테 치료받으셨어요. 남자가 순자의 다리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눈을 감고 뭔가 중얼거렸어요. 나쁜 기운이 막혀 있군요. 3억만 있으면 완치시켜 드립니다. 아, 현금으로요. 그때 민준이 뛰어왔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뭐? 아저씨, 할머니 다리 만져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요? 손만 올렸잖아요.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3억 받으면 진짜 낫게 해줄 수 있어요? 안 되면 돌려줄 거예요? 남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순자가 차갑게 말했어요. 나가. 당장 나가. 회장님, 후회하실 겁니다. 남자가 소리쳤지만 순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주일째, 순자의 발목이 확실하게 움직였습니다. 봐요. 움직여요. 민준이 환호했습니다. 순자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가능한 건가? 밤에 오재민이 민준을 막아섰습니다. 어두운 복도였어요. 넌 뭐야? 무슨 속셈이야? 속셈 없어요. 거짓말. 오조 노리는 거지. 민준이 오재민을 똑바로 봤습니다. 10살 아이의 눈이 아니었어요. 아저씨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뭐? 아저씨가 누나한테 전화하는 거 들었어요. 할머니 돈 가져가자고. 오재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넌 후회하게 될 거야. 두고 봐.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저택에 왔습니다. 강민준 군,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무슨 일이에요?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오재민이 뒤에서 냉소를 지었습니다. 고아 출신이 재벌 노린다는 기사도 곧 나갈 거야. 민준이 순자를 봤습니다. 할머니, 저는. 하지만 경찰이 민준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순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동생분이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자정, 긴급 이사회. 오재민이 서류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누나는 현재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으셨습니다. 고아한테 5조를 약속하다니. 이건 명백한 정신 이상입니다. 그건 아이가 거절했어. 순자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거절했든 안 했든 약속 자체가 문제입니다. 오순자 회장 해임을 표결하겠습니다. 임원들이 하나씩 손을 들었어요. 찬성, 찬성, 찬성. 순자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동료들. 하지만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만장일치. 30년 일군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오재민이 다가왔어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오래 기다렸어, 누나. 이제 내 차례야. 새벽 2시. 저택은 텅 비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떠났어요. 30년간 월급을 줬던 사람들. 아무도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7년 전 그날처럼 순자는 휠체어를 몰았습니다. 정원으로 비를 맞으며 앉아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딸도 떠나고 남편도 떠나고 회사마저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적셨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알 수 없었어요.
태호 씨도 내 때문에 죽고, 민준이도 잡혀가고, 나는 왜 이렇게 다 망치는 걸까? 얼마나 지났을까? 머리 위로 비가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민준이었습니다. 작은 우산을 들고 서 있었어요. 비에 흠뻑 젖은 채로. 할머니, 감기 걸려요. 너, 경찰서에서 풀려났어요. 증거가 없대요. 민주는 우산을 순자에게 씌워주고 자기는 비를 맞았습니다. 할머니, 들어가요. 민준아, 다 끝났어. 아니에요.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버리지 마세요. 저도 할머니 필요해요. 순자가 민준을 바라봤어요. 비에 젖은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 혼자였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할머니 만나고 처음으로 가족 같았어요. 순자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제발이요. 할머니. 순자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빗물에 젖은 손. 하지만 따뜻했어요. 들어가자. 둘은 비를 맞으며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택 앞에 차가 섰습니다. 이비서가 내렸어요. 25년간 순자 곁을 지킨 사람이었죠.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밤새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비서, 당신은 왜? 죄송합니다. 이비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25년간 한 번도 무릎 꿇은 적 없던 사람이었어요. 7년간 거짓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가방에서 USB를 꺼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사고,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순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알고 있었다고? 협박받았습니다. 가족을 죽이겠다고. 그래서 7년간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더는 못하겠습니다. USB를 재생했습니다. CCTV 화면이 떴어요. 7년 전 그날, 누군가 순자의 차 아래에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브레이크 라인을 끊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음 파일, 통화 녹음, 브레이크 확실히 끊었지? 결혼식 가는 길에 사고 나게 해. 네, 전무님. 오재민의 목소리였습니다. 동생이 나를 죽이려 한 거야? 네. 회장님이 사망하면 회사를 차지할 수 있으니까요. 이비서가 흐느꼈어요. 저도 협박받았습니다. 침묵하지 않으면 제 가족을. 딸이 아직 어렸어요.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7년간. 네. 회장님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걸 보면서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비겁했어요. 이비서가 바닥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김태호 기사님은 희생양이었습니다. 회장님 잘못이 아니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순자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내 잘못이 아니었어? 김 기사님은 내가 죽인 게 아니었어? 네. 회장님은 피해자셨습니다. 7년간의 죄책감, 거짓이었습니다. 순자가 무너졌어요. 주저앉았습니다. 태호 씨, 미안해. 진실을 몰라서. 민준이 순자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알았잖아요. 할머니 잘못이 아니었어요. 이제 놓아줘도 돼요. 경찰이 왔습니다. 이비서가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오재민은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해외로 도망치려던 참이었어요. 오재민 씨,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오재민이 소리쳤습니다. 누나 때문이야. 다 누나가 잘났으니까.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경찰차가 떠났어요. 30년간 횡령한 2천억도 밝혀졌습니다.
회사 자금을 빼돌려 해외에 숨겨놨던 거였죠. 민준의 혐의도 취하됐어요. 요양원 원장 박영숙도 무사했습니다. 순자는 한참을 울었어요. 7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의 짐이 내려갔습니다. 그날 오후 순자는 김태호의 집을 찾았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어요. 허름한 복도, 현관에 김태호의 영정 사진이 있었습니다. 20년간 충직하게 일했는데 이런 집에서 살았구나. 순자의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순자가 휠체어에서 내렸어요. 비틀거리면서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태호의 아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7년 사이 머리가 하얗게 샜어요. 진실을 들었어요. 경찰이 와서 다 말해줬어요. 7년간 원망했어요. 회장님을. 하지만 이제 우리 남편이 억울하게 간 게 아니었네요. 회장님도 피해자셨네요. 재단을 만들겠습니다. 김태호 장학재단. 500억을 출연하겠습니다. 태호 씨 이름으로 아이들을 돕겠습니다. 김태호의 아들이 다가왔어요. 7년 전 살인자라고 외쳤던 아이. 이제 청년이 됐습니다. 회장님, 죄송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아니야. 내가 화낼 만했어. 나도 진실을 몰랐으니까. 순자가 벽에 걸린 김태호의 사진을 봤습니다. 태호 씨, 이제 편히 쉬세요. 진실이 밝혀졌어요. 순자가 일어서려는 순간 다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비틀거렸지만 섰어요. 할머니,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서 있었습니다. 휠체어 없이 7년 만이었어요. 서 계세요. 할머니 서 계세요. 민준이 뛰어와 순자를 안았습니다. 김태호의 가족도 울었어요. 마음의 짐을 내려놓자 몸도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날 밤 저택 문 앞에 누군가 섰습니다. 서연이었어요. 미국에서 돌아온 딸. 한참을 망설이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순자가 나왔습니다. 휠체어가 아니었어요. 걸어서 엄마, 엄마가 걷고 계세요? 서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울음이 터졌어요. 뉴스 보고 알았어요. 삼촌이 그런 짓을. 엄마 잘못이 아니었는데 저는. 순자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일어나. 엄마 용서해 주세요. 내가 미안하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7년 전 내 결혼식에 못 가서, 내 곁에 없어서 엄마가 더 미안하다. 서연이 엄마 품에서 오열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정말 미안해요. 1년이 흘렀습니다. 법원 앞. 순자와 민준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입양 서류가 완료됐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야. 순자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원래부터 가족이었어요. 그냥 몰랐던 것뿐이에요. 민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녁, 저택 식탁에 5명이 둘러앉았어요. 순자, 서연, 민준, 박영숙 원장, 이비서. 7년 전엔 혼자 앉던 식탁? 음식을 밀어내던 그 식탁에 이제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박영숙 원장이 민준을 바라봤어요. 민준아, 요양원에서 내가 제일 걱정됐는데 이렇게 좋은 가족 만나서 원장님 너무 기뻐. 원장님도 가족이에요.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비서가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 저도 여기 있어도 될까요? 당신 아니었으면 진실을 못 밝혔어. 당신도 우리 가족이야. 우리 가족을 위하여. 잔을 부딪혔습니다. 민준이 순자를 봤어요. 할머니, 이제 안 외로우시죠? 내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우리 서로 구해준 거예요. 서연이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아,
이제 우리 가족이야. 네, 누나. 따뜻한 웃음소리가 저택을 가득 채웠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가족은 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걷지 못하는 이유가 다리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진짜 기적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닫힌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